오래전부터 한국 정부가 캄보디아와 FTA를 맺는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체결된 적은 없으며 드디어 추진을 본격화한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7월 중 협상을 개시한다고 하니 좋은 소식을 곧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한국은 이미 아세안과 FTA를 맺고 있으나 협정 활용률과 자유화 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아세안에 속하는 각 국가들과 개별적인 FTA를 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베트남과 별도로 체결을 했고 말레이시아 등과도 양자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1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신남방 정책 차원에서 지난해 3월 캄보디아 FTA 체결 문제가 제기된 이래 한국 캄보디아 FTA 공동연구가 지난 5월 말 관련 공청회가 지난 12일 모두 완료됐다며 정부가 7월 중 협상 개시를 추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캄보디아와 FTA를 체결하는 것을 유독 싫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베트남입니다. 아마 베트남 총리가 일본 총리의 개시 일구를 같이 극복하자고 있을 때 우리가 느꼈던 그 감정을 이번에 베트남 사람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캄보디아는 베트남과 1000km가 넘는 국경을 마주한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 이렇게 가까운 나라들이 사이가 좋은 경우가 거의 없죠. 캄보디아는 오랫동안 베트남과 협력하기, 도하고 싸우기도 하는 등 복잡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식민지를 잠시 겪은 후에는 공산 세력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세력으로 나뉘어 전쟁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쟁이 커져서 베트남 전쟁으로 확전되기도 했고 나중에는 베트남과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은 전부 인도의 문화를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크메르 문명이 그 증거입니다. 반면 베트남의 경우에는 중국 문화를 강하게 받은 베트남이 크메르 문화를 가진 남베트남에 점령하고 베트남 내에서 크메르 문화를 거의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강한 중국 문화를 지닌 동남아시아 국가가 베트남이 된 것이죠. 그런데 또 정작 중국의 가장 적대적인 동남아시아 국가가 베트남입니다. 알면 알수록 베트남은 이해하기 어려운 나라입니다. 6월 15일 베트남의 한 뉴스는 베트남에 60일 동안 시일고 국내 감염자가 없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소식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불과 한 달 전에 벌어진 베트남과 캄보디아 사이의 사건 때문입니다. 당시 두 나라에는 모두 한 달 정도 국내 감염자가 나오지 않고 있었다였습니다. 갑자기 베트남이 캄보디아에서 미립국한 39세 베트남 남성이 확진자가 됐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베트남에 확진자가 나오긴 했지만 캄보디아에서 걸려서 온 사람이라고 핑계를 댄 것입니다. 그러자 캄보디아 측에서 발끈하고 나섰습니다. 캄보디아의 보건부 장관은 그 감염은 베트남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환자가 캄보디아를 방문한 사실조차 없다는 게 근거였고 베트남 측에 사실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이때 베트남 측에서는 그 환자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감염되었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발표를 하며 한 발짝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베트남이 정보 공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밝혀진 것이죠. 베트남과 캄보디아의 경쟁은 이게 끝이 아닙니다. 최근 베트남과 FTA를 비준한 뒤 며칠 뒤 캄보디아가 중국과의 FTA 체결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FTA 체결을 위한 양국의 실무단이 올해 말까지 합의서 체결을 위한 승인 요청을 양국의 예정이라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 캄보디아의 크메르 타임스는 중국과 캄보디아 사이에 FTA가 발효된다면 캄보디아의 대중국 수출의 20% 증가할 거라고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클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금융기업들이 캄보디아에 진출한다는 소식도 자주 들려오고 있습니다. 국민은행 이현지 금융기관인 화상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지분을 70% 인수하면서 해당 기업을 키금융의 계열사로 편입시켰다습니다. 향후 남은 30%를 더 인수해서 100% 자회사로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캄보디아의 시장 점유율이 41.4%이며 전체 금융기관 중 대체 시장 점유율이 3위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한편 신한은행은 캄보디아의 모빌리티 업체 물과 함께 전자지갑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신한은행 이 전자지갑 솔루션을 개발해서
N부대 제공을 하면 포함된 자사의 차량 노출 애플리케이션 바다의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운전자와 탑승자의 차량 거래, 운행 위치 정보 등의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정교한 마케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체 상품 등도 출시할 계획입니다. DB캐피탈도 캄보디아의 소액 대출 회사의 지분 100% 인수를 완료하고 캄캐피탈 법인을 출범했습니다. 향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을 중심으로 오프라인 사업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한국은행권의 캄보디아 진출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는 인구 대비 낮은 N 이용률, 지속적 경제 성장 추세 등을 고려해보면 금융업의 수요가 앞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까지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직접 투자는 어마어마하였습니다. 계속 세계에서 2위 수준을 유지했었고 우리나라 국민들도 이와 더불어 베트남인들이 한국을 좋아한다고 생각해서 베트남으로 여행을 하네 500만 명이나 가능 등의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C19 사태에 대한 베트남인들의 대응 방식과 우리를 향한 그들의 태도를 보고 우리는 많은 변화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엔 2030년까지 1인당 팁 6,500달러, 2035년까지는 10,000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C19 덕분에 중국에서 공장을 빼서 베트남으로 가는 기업들도 많겠지만 베트남에서 발기를 돌리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트남이 중국과 다른 게 무엇입니까? 결국은 같은 공산당이 독재하는 국가가 아닌가요? 민주주의의 개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로 이루어진 국가입니다. 우리가 베트남 리스크를 염두에 두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가 캄보디아와 더 가까워지고 협력할수록 베트남은 화가 날 것입니다. 원래 자기들이 받아야 하는 건데 빼앗겼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더구나 다른 나라도 아니고 캄보디아라면 더 화가 나겠죠. 그러나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법을 그들에게 가르쳐줄 필요가 있습니다. 베트남 주변에서 더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